이번 주말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변곡점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곳곳에서 퍼레이드와 불꽃놀이 등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됐습니다. 25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14만 8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코로나19로 최대 3만 3천여 명이 더 숨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 내에 전염병 대응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금 보조 등 추가 부양책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저지 예비선거를 앞두고 팰리세이즈 팍의 후보 양진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4만 614명 늘어난 287만 6,298명, 사망자는 475명이 늘어 13만 1,960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808명이 늘어 42만 448명, 사망자는 23명이 늘어난 3만 2,189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46명이 늘어나 17만 6,395명, 사망자는 34명이 늘어 15,2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은 독립기념일 연휴입니다. 그런데 이 연휴 기간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변곡점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매년 개최되던 퍼레이드와 불꽃놀이 등의 행사가 곳곳에서 축소되거나 취소됐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매년 개최하던 퍼레이드와 불꽃놀이 등의 행사가 곳곳에서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일제 경제 재개에 나선 주들이 지난 5월 25일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급 확산한 것처럼 독립기념일이 2차 변곡점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이일 CNN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최대 확산지 중 한 곳인 텍사스는 주의 단계적 정상화 철회로 기념 행사를 대부분 취소했습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이날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명 이상인 주네 카운티의 67%에 대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 전역의 많은 지역들이 해변과 술집 등을 폐쇄하고 연휴 기간 동안 집에 머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당국은 해변 폐쇄를 명령하고 불꽃놀이를 취소했습니다. 플로리다도 키스부터 판비치에 이르는 카운티 해변을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원 출입도 금지했습니다. 하루 1,200명 이상 감염자가 발생한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는 자정 이후 식당의 음식 및 음료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반면 사우스다코타와 워싱턴 DC, 미주리와 오클라호마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예정대로 기념 행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새로운 코로나19 사망자 전망치를 발표했는데요. 25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14만 8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최대 3만 3천여 명이 더 숨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CDC는 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새로운 코로나19 전망치에서 이달 25일까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4만 7,865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측 범위는 13만 9천여 명에서 16만 1천여 명입니다. 예상치에 따르면 지금보다 평균 2만여 명, 많게는 3만 3천여 명이 더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동부시간 기준으로 3일 오전 11시께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3만 1,544명입니다. CDC는 애리조나와 아칸소, 플로리다, 아이다호, 네바다와 오클라호마, 오리건과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와이오밍에서 앞으로 4주 동안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가 지난 4주간 보고된 것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주들의 경우는 이전 4주간의 사망자 수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CDC는 지난주 발표에서 오는 18일까지 13만 9천여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DC는 약 3주 정도의 전망치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최근 한 연구소의 연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더 강해지는 돌연변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돌연변이가 바이러스 외부 스파이크 구조 단백질을 변화시키고 인간 세포에 더 잘 침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다만 감염자를 더 아프게 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일 CNN 등 언론에 따르면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미국 의사협회지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돌연 변이가 전염성이 더 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최근 발표된 스크립스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아직 약간의 논쟁이 있지만 이 연구 결과는 바이러스를 더 잘 복제할 수 있게 만드는 돌연 변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더 잘 복제되고 더 잘 전염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크립스 연구소는 지난달 발표에서 변이가 바이러스 외부의 스파이크 구조 단백질에 영향을 미쳐 인간 세포로 더 잘 침투할 수 있게 만들고 전염성이 훨씬 더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돌연 변이가 감염자를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파우치 소장은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경제 재개와 공중 보건 중 하나를 지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신중하게 공중 보건 조치를 취하고 국가를 안전하게 재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올 9월 가을 학기부터 뉴욕시 공립학교의 등교 수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시의 등교 재개 여부는 주정부의 권한이라고 밝히면서 실제 등교 재개 여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 공립학교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가 가능한 수용 인원을 파악하고 올 9월에는 등교 수업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등교 수업 찬반 설문조사에서 75%가 찬성했다며 등교 수업이 재개되면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매일 교실을 소독하는 등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제동을 걸면서 실제 등교 수업이 이뤄질지는 더 두고 봐야 할 전망입니다. 뉴욕 주지사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뉴욕시 공립학교 등교 수업 재개 여부는 시정부가 아닌 주정부의 결정 권한이 있다면서 등교 수업 재개 여부는 학부모와 교사, 지역 정치인 등이 모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사안이고 바이러스 확산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지금 시점에 이를 발표하는 것은 미성숙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미 각 학군에 9월 등교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지시했지만 학생들과 교사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생긴다면 과감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 내에 전염병 대응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보건과 의료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관련 기구와 부서를 폐지하거나 축소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악화하고 대응 실패에 대한 비난이 커지면서 뒤늦게 자구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2일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 국가안보회의가 이날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국무부 내에 전염병 조정관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보건 전문가와 전직 관료들이 전담부서는 국무부가 아닌 백악관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국가안보회의 산하에 전염병 대응 전담기구를 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지난 2018년에 해체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토안보 대테러 보좌관을 지낸 리사 모나코는 CNN 뉴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무부 산하에 전염병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전염병 대응을 위해 특정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면에서는 좋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대응팀을 신설했지만 정작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했을 땐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총괄하는 백악관 태스크포스를 꾸렸을 때 모두를 아우르는 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리는 공중보건과 함께 외교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국무부가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부가 항공기 탑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항공여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또 마스크를 지참하지 않은 승객을 위해서 항공사가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비행기와 공항 내 청소와 소독 지침도 강화됐습니다. 미 교통부는 2일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이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로부터 국가 항공교통 시스템을 회복시키기 위해 항공사와 공항에 공중보건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마련엔 교통부 외에도 국토안보부와 보건복지부가 참여했고 코로나19 관련 위험 경감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지침과 권고사항이 담겼습니다.
지침은 특히 항공기 승객들이 항공교통 시스템을 이용할 때 항상 마스크나 천 얼굴 가리개로 코와 입을 가리도록 권고했습니다. 항공사와 공항은 이런 지침 준수를 강력히 권고해야 하고 마스크 등을 지참하지 않은 승객 또는 항공 노동자를 위해 여분을 구비해야 합니다. 다만 세관 등의 사유로 마스크를 벗어야 할 경우에는 페이스 쉴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와 소독 절차도 강화됩니다. 항공사와 공항은 사람 간 접촉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장소를 비행 일정마다 소독해야 하고 문 손잡이와 좌석 팔걸이, 엘리베이터 버튼 등 접촉 빈도가 높은 표면은 소독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이 밖에도 거리두기 준수와 승객 접촉 정보 수집, 체온 검사 등이 권고사항에 포함됐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금 보조 등 추가 부양책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추가 현금 지급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전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2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차기 경기부양법의 일환으로 추가 현금 지급을 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지난 30일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추가 경기부양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었고 당시 함께 출석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역시 추가 부양책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날 구체적인 가정 내 추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선 언급하기에 아직 이르다면서 앞서 부양책에서 3조 달러를 허가했고 그 돈의 대부분이 아직 경제에 풀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아이들과 일자리를 보호하고 책임을 지키기 위해 다음 법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전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 대상에 대해서는 합법적 미국인, 미국 시민이 지급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해선 고려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일자리가 전달에 비해 480만 개가 순증했습니다. 실업률도 5월에 13.3%에서 11.1%로 떨어졌습니다. 연말에는 연준이 예상한 실업률 9.3%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일 노동부는 6월 한 달 동안의 일자리가 5월에 비해 480만 개 순증하고 실업률이 13.3%에서 11.1%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저지의 이동 및 영업 금지 조치가 완화되고 경제가 재가동되면서 레저 응대업과 소매 판매업 등에서 활발한 고용 순증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한 일자리 순증 규모 300만 개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연준은 실업률이 올해 말 9.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지만 지금 추세라면 실업률은 연말까지 더 많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지난주 6월 21일부터 27일까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43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한때 700만 건에 육박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최소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5만 9천 건 늘어난 1,92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주 뉴저지 예비선거를 앞두고 최대 한인타운인 팰리세이즈 파크가 시끄럽습니다. 시의원에 도전하는 양 진영이 우편 투표를 놓고 부정선거로 고발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선거를 당부했습니다. 박재관 샌디 페레라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밝혔습니다. 박재관 후보는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 타운의 교육과 행정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히고 특히 시니어들이 살기 좋은 타운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니어 버스가 새로 구입돼서 있듯이 앞으로 시니어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양성화하고 시니어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좀 확보를 해서 우리 시니어들이 살기 아주 편한 타운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데 총력을 다할까 합니다. 박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연임에 도전하는 샌디 페레라 의원은 타운 정부의 공공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견을 주도한 이종철 의원은 선거가 진영 간 비난 고소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유권자들을 선동하고 위협하는 행위의 중단을 당부했습니다. 제일 지금 중요한 우리가 미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인종차별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뭐 이건 회장님이 인종차별주의자다, 뭐 우리 샌디
후보가 인종차별주의다. 이거 참 굉장히 조심해야 될 단어를 함부로 쓰면서 그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고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권자협의회 권영만 회장은 최근 모함과 협박 등 신변상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며 타운에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시의원이 과연 유권자를 이렇게 허위 모함하고 협박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건지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타운 측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타운 변호사와 상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하는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입원한 환자는 56% 늘었고 중환자도 43%나 급증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주 사이 확진율이 6.3% 증가하는 동안 입원 환자율은 56%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관련 중환자 입원율은 같은 기간 동안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하루 동안 4,056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고 73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현재 주 전역의 코로나 입원 환자는 5,3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인식 캠페인은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일부 도시들이 강력한 마스크 착용 단속에 나섰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까지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산타모니카시 당국은 얼굴 가리개 착용에 대한 새로운 안전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새 행정명령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고 비즈니스들은 직원과 손님들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초범은 $100, 재범은 $250, 3범은 $500의 벌금을 부과받고 비즈니스 업체의 경우 최대 $1,000 상당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외에 LA 카운티 셰리프국 웨스트 헐리우드 지부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주민에게 벌금 $30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베버리 힐스시 당국도 최대 $500의 벌금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로컬 비즈니스 업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손님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에지워러 학군 교육위원회가 최근 초등학교 풀타임 교사 20명 등 63명의 해고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600만 예산 부족을 메우지 못해 대규모 교직원 감원이 불가피했다며 이와 관련해 오는 11월 추가 예산 마련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투표에서 추가 예산안이 통과되면 에지워러 주택 소유주의 재산세는 평균 $941 늘어나게 되고 주민투표가 부결되면 교사 복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일 CNBC는 아마존이 판매자들에게 당초 9월에 치를 예정이었던 프라임데이 행사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 달 뒤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이 이메일을 통해 판매자들에게 오는 10월 둘째 주에 프라임데이 판촉 행사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최종적인 날짜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아마존 대변인 측은 CNBC에 프라임데이와 관련해 어떤 발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언론은 2일 부동산 업체 더글러스 엘리먼의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2분기 맨하튼 아파트 매매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글러스 엘리먼은 최소 3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라고 전했습니다. 6월 아파트 매매 건수만 보면 지난해 6월보다 무려 76% 줄었고 2분기에 거래된 맨하튼 아파트 중위 가격도 지난 2분기보다 17.7% 떨어진 $100만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미 동부 지역의 한인 이민 역사와 사회에 대한 백과사전이 편찬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세계 한민족 문화대전 사업의 일환으로 퀸즈 칼리지의 재외 한인사회연구소와 전남대 글로벌 디아스포라 연구소, 서울신학대 상호 문화 컨텐츠 연구센터가 컨소시엄을 이뤄 진행합니다. 총
총 3개년 사업으로 첫 해인 올해는 기초 자료 수집과 백과사전에 들어갈 항목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고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가끔은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